북한의 테러 위협, 특히나 이제 정찰 청구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충성 경쟁, 대남 공작과 테러와 관련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테러 위협이 이제 중대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목격했습니다만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이미 자기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한 시점입니다. 방금 발표자분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반도의 핵 위협을 이제 초과하는 이제 그런 위협으로 계속 이제 진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핵 위협을 포함해서 대남 공작, 테러 위협이 나날이 중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남 공작 및 테러 조직들입니다. 과거에 노동당 조직과 이제 군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죠. 노동당에는 통일전선사업부, 대남 통일 전략을 맡아보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작전부가 있었죠. 작전부는 간첩 침투 그리고 전투원들 침투를 통해서 이제 여인암살 그리고 사회 혼란, 테러 이런 것들을 맡아보던 이제 비밀 조직입니다. 그리고 35실이라고 대외 정보조사부라고도 이제 알려졌죠. 여기는 이제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두 부서가 2009년 이제 북한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서 대남 공작 및 테러 부서들을 단일화하라 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군 쪽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사실은 뭐 사회적인 지위나 북한의 이제 권력 구도의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노동당에서 군 쪽으로 간 거는 사실 이제 디모션, 일종의 이제 좀 낮아진 급수가 낮아진 그런 측면도 있지만 허전성이나 또 군 조직으로 이제 통폐합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고 대남 테러 조직, 공작 조직을 단일화한 군 조직으로 단일화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군 작전 중심의 또 군을 활용한 대남 공작이나 테러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됐던 이제 이 공작 부서들이 군 지붕으로 들어가서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까지 존재하던 정찰국은 총참모부 소속이죠. 그래서 이제 보궐 라인을 볼 때도 총참모장을 거쳐서 이제 김정은이나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그런 라인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찰총국으로 승격되면서 김정은에게 지금 현재죠 직접 보고하는 1호 보고 단위로 승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사실 총참모부 정찰총국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보다 위험한 그런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연락부 이전에는 이제 사회문화부로 이름을 달고 있었죠. 대남 간첩 양성 및 침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당에서 나와갖고 내각에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당 통정부로 이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25국에 띄고 있는 그런 사명이죠. 비밀 때문에 아마 정찰총국, 이제 작전 위주의 정찰총국으로는 보내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통정부에 존재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마 김정은하고 직보체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정부는 대남 대화 그리고 통일 전략과 관련된 그런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225국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정찰국에 이제 합쳐지면서 노동당 작전부가 이제 1국이 됐죠. 그리고 대정보조사부가 5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북한에서 1차
그 종칠군 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조직했는데요. 그때 지시한 내용들은 이제 대정부조사부 35호실이 하던 해외 테러 그리고 교란 임무를 이제 새로 맡은 부서를 조직해라는 지시를 줬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이제 해외 테러와 그리고 교란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새로운 부서가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국은 이제 정찰 전국 2국은 종찰국으로 이제 편제돼 있죠. 그 다음에 대하조정국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정찰국도 있습니다. 기술정찰국, 지원국 이렇게 이제 6개 부서로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해외 대남 파견을 위한 이제 작전국 소속 이제 연락소들이 서해안, 동해안 이제 세 군데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강연락소라고 저도 이제 저희 동료 연구위원 분한테 이제 들었습니다만 평강연락소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리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5.18 이제 광주 사태에 대비해서 보다도 신속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이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전문 정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 사태 때 통일의 기회를 좀 놓쳤다는 그런 김일성이나 북한 지도부의 평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시탐탐 북한은 대남 조카 통일 전략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핵 미사일 개발이나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제 테러와 납치를 위한 이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남 테러와 이제 공작과 관련된 그런 부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제 정찰총국이죠. 그리고 대남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통일전선사업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서인데요. 김양건 비서가 이제 맡고 있었죠. 하다가 신의주에서 이제 평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그 신의주 해당 그 공장을 시찰하고 복귀하는 과정에 군 이제 차하고 쳐서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죽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정찰총국장을 하는 김용철이 이제 지금 맡고 있습니다. 7차 당대에 노동당을 이제 정비를 했죠. 그래서 비서국 없애고 정무국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무국 부위원장으로 지금 김용철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최근 이제 대남 공작 그리고 납치와 관련된 활동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94쪽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한충렬 목사 중국 국적이고 이제 조선족 목사죠. 근데 반북 활동을 하던 장백교회 목사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그런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서 이제 암살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김국기, 최춘길 지금 북한에 이제 납치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모두 탈북자 구출 그리고 대북 활동을 하던 중에 보위부에 의해서 유인 납치, 입국 이렇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간첩죄를 씌워서 이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안전보위부의 사명은 체질보위입니다. 이제 반탐, 간첩을 잡고 그 다음에 탈북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요소들을 이제 촉발하고 처벌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장성택 이제 처형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 보위부에서 취급을 했고요. 또 군사재판으로 이제 숙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중북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제 탈북 방지, 그리고 탈북자들 납치, 그 다음에 유인 입부, 그 다음에 탈북을 도와주는 선교사 목사들, 이제 그 관계자들에 대한 공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유경식당이죠. 13명 중 12명이 이제 그 여종업원들이 우리 입국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강하게 지시를 하고 이제 복수해라, 뭐 대가를 치르게 해라. 그래서 이제 체포조들이 많이 중국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또 납치, 이제 교환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와 있는 이 정원들을.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데려오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위부의 중국에서의 공작 활동,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납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북한의 대남 공작 테러와 관련된 이제 변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북한의 이제 대남 테러 도발 사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칼 858기 이제 폭파 사건, 김현의를 통해서 했죠. 그 노동당 35호실 대정부 조사부 이제 간첩이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김신조 사건이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무장 공비 침투 사건도 있었습니다. 31명 나왔는데요. 그 군 정찰국이 이제 파견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아웅산 이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 5개국 순방 과정에 이제 있었는데 수행원들 17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교통 상황 때문에 이제 30분 늦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도 이제 뭐 이 환영하는, 이제 도착하는 환영곡이 울렸는데 그게 이제 도착하는 상황으로 막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딱 터뜨렸는데, 원래 연습 상황이었죠, 연습 상황. 근데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다행히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뭐 화를 면했지만 많은 우리 장관, 부총리 그 분들이 이제 17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정부 조사부 그리고 이제 정찰국이 합작해서 저지른 이제 그 테러 행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려진 신상호, 최은희 이제 영화 감독, 그 다음에 배우, 영화 배우 납치되지 않았었습니까, 홍콩에서. 근데 그걸 이제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조직을 하고 지휘를 했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올 때 제가 직접 마중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화 내용들이 다행히 녹음이 잡혀갖고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뭐 이와 유사한 이런 것들, 뭐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장 공비들에 대한 이제 침투 사건, 뭐 우리 DMZ 통해서 아니면 잠수함을 통해서 한 것도 너무나도 많죠.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과거 행태들을 보면은 이제 무장 공비 침투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요인, 유명 인사에 대한 납치, 암살, 그리고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 이제 우리 국민들을 노린 대형 테러, 칼기 이제 8.58 사건, 우리 완전히 무고한 그 해외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그때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당 35호실 작정부, 대열락부, 그리고 이제 보위부, 김동식 목사 실종 사건 있죠. 요거는 보위부에서 아마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제 실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태들을 보면은 국내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 그리고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납치, 암살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장엽 비서 암살하기 위해서 2명 파견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한용 씨가 피살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대북전단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박상학,
그 대표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최근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사이버 테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이제 스위프트 이제 해킹 당해갖고 8,100만 달러가 송금되는 사건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동남아 세 개국이 이제 당했는데 북한이 그 소니 픽처스와 우리 은행들, 금융기관들 그리고 언론기관들 해킹할 때 쓴 그런 이제 것들이 발견됐다, 유사한 것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이제 북한의 대남 기관들이 굉장히 경제난 그리고 대북 제재 때문에 이제 거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이버 테러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